안녕하세요, 시와빠입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날짜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7월 26일인가 7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오래간만에 예측이 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일본을 갔다 왔고요. 일본 가서 좀 느끼는 게 많았죠. 일본 농부들하고 우리 농부들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네들 농장 환경이나 가격 조건 이런 것도 두루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체리의 70%를 생산한다는 산영현의 야마가타 현청 담당자도 만나봤고요. 이래저래 좋은 기회여서 나름 가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또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나무 키우는 거야 비슷비슷하겠지만, 그 열매를 따가지고 선별을 하고 포장하고 이제 소비자께 보내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고 또 정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직 국내에서 이렇게 규격별로 3L, 2L, 4L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포장하는 농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가장 좀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좀 한다고 하는 곡성 공선 출하회에서도 이렇게 규격별로 선별을 해서 규격별로 가격도 좀 달리하고 이렇게 납품을 하면 어떠냐, 이런 식의 제안도 해봤는데, 선별하고 출하하고 이제 유통하는 농협 관계자 얘기로 아직까지는 무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이래도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고요. 사과나 포도, 그리고 자두, 이런 것, 블루베리도 그러고요. 규격별로 다 출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매실도 특이 있고 왕특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체리가 그렇게 싼 물건도 아니고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런 시장 환경에서 선별도 안 하고 이렇게 섞어서 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그 부분은 꼭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그 유통시장을 보니까 현지 직판장에서도요, 착색이 잘 돼 있고 담화가 큰 물건은 대단히 비싸게 팔리는 반면에 좀 착색이 안 좋거나 담화가 작거나 그런 물건은 아주 싸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석인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은 이 흑자색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자색이라고 해봐야 서미트나 북광 이런 홍수봉에 수분수로 놨을까, 그거를 시장에 내봐야 팔리지도 않고 일본인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체리가 수입된 지 얼마 안 됐고, 대부분의 수입 체리가 흑자색 체리인 상태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체리 하면 흑자색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코스트코나 이마트 고급 코너에 레이니어가 들어오긴 하지만 소량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걸 또 매니아층으로 그것만 사서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보니까 4등급보다 홍수봉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쌌고요.
품질도 홍수봉이 더 크고 더 쫄깃하고 착색도 더 좋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자들도 홍수봉을 더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홍수봉이 자등금보다 더 맛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박자가 함께 맞아서 자등금보다 평균 가격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홍수봉을 대량은 아니지만 조금 식재를 해서 이제 고급스럽게 이렇게 생산하고 포장하고 해서 비싸게 파시는 분도 있습니다. 곡성에서도 그러고요. 평균 가격이 올해 홍수봉 가격이 최하 3만원에서 4만원 그 정도 판매를 했고요. 요 수준은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워낙에 품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맛도 좋고 착색도 좋고, 이 조금 더 포장 부분에 대해서 좀 고급스럽게 포장을 한다든지 포장재를 좀 부티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1kg에 5만원까지도 메리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홍수봉의 평균 가격이 1kg에 5만원에서 6만원이었고요. 이렇게 바둑알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를 했을 때는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까지도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체리가 비싼 과일이라는 것은 이미 소비자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체리를 비싸게 팔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흑자색보다는 홍수봉 생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3L 이상으로 생산이 되도록 저가도 하고 수세도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비싸게 파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흑자색 품종은 수입 체리의 평균 가격이 있기 때문에 1kg에 3만원 이상은 받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국내 체리 시장도 아마 소비자 기호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리 농부도 이제 생산을 하다 보면 흑자색보다는 선홍색이 더 까탈스럽잖아요. 반사필름도 깔아야 되고 착색시키기도 어렵고 당도는 좋지만 약간 흑자색보다 담화가 좀 적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 상황하고 이제 맞물린다면은 아마 흑자색보다는 선홍색 품종이 추후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일본 갔다 와서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앞으로 더 식재를 한다면 어떤 품종을 식재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참 고민이에요. 한번 심으면 2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품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다 저거다 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면적을 한꺼번에 수확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색이 좀 유리한 부분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한계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입 체리가 계속 수입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킬로그램당 2만원 이하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체리하고 품질을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높을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자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이제 새로 식재하시는 분들은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 이미 식재한 품종은 잘 키워야죠. 자꾸 이제 품종 갱신하고 하다 보면 한 5년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이미 식재한 그 품종에 대해서는 좋은 품종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키우되, 만약에 새로 식재하거나 자원을 늘리려고 한다면 저 같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작년 가을에 식재를 했죠. 올해 1년차 키우고 있습니다. 규모는 윗밭이 한 600평 되고요, 아랫밭이 한 200평 되는 것 같습니다. 평수로는 800평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윗밭에 복진을 주품종으로 심었고 한 80주? 70에서 80주 정도 심은 것 같아요. 정확히 안 세봤습니다. 몇 주가 있는지 모릅니다. 열간격은 좀 넓게 식재한다고 5m로 식재를 했는데, 솔직히 5m도 넓게 식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좀 더 넓게 식재하고 싶지만 6m로 식재를 하면 나중에 비가림 하기가, 아치가 커지면 이제 비가림 하우스가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저는 5m 이상은 벌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간격은 5m로 했고요, 주간 간격은 4m입니다. 4m로 식재를 했는데 뭐 1년 크니까 뭐 넓은 것 같지는 않네요. 주간형이죠. 주간형을 선택했습니다. 기존에 KGB도 해보고 UF도 해보고 뭐 신수형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식재한 수형은 주간형입니다. 저는 이 주간형이 20년, 뭐 30년 이렇게 수확량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형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수형은 처음에 쉽거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돌고 돌아서 저는 새로 식재하는 가온은 주간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존에 식재했던 나무들은 그 수형을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키우고 있고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나 이런 부분은 이제 밀식이 되어야 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UFO를 했고, 나름 그 가원에는 그 수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진이라는 품종은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세가 이렇게 강한 품종은 아닙니다. 제가 이 과원을 처음에 조성하기 전에 작년에 이 윗밭에 500평에다가 한 5톤 정도 퇴비를 넣었고, 거기에 수단그라스를 1년 재배하고, 그 해 가을에, 작년 가을에 유공간 작업하고, 거기에다가 식재를 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첫 해기 때문에 엄청 잘 자라는 상태고요. 뭐 올해나 내년에는 퇴비를 안 할 계획입니다. 이게 너무 나무가 너무 지금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주지는 보통 뭐 6개인 것도 있고 8개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커 있는 상태죠. 첫 해 뭐 별로 할 일이 없겠죠. 이제 주간형이다 보니까 예각으로 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쑤시개로 벌렸다가 나무가 크다 보면 이쑤시개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클립 제일 큰 거 밑에 거 사서 이렇게 좀 벌려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 겨울에는 여기 아래 이제 발생한 주지들 중에서 골라서 한 4개 정도만 키우고 나머지는 없앨 계획이고요. 주간 연장지를 한 60에서 70cm에서 잘라서 그 아래쪽에서 또 주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단계 거쳐 나가면서 나무 수고를 한 3m까지 키우고 주지를 한 12개
많이 안 가져가고 12개 정도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수확을 해 나갈 계획이고, 아마 올해 키우고 한 3년 더 키우면 그때부터 수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하게 키우거나 이제 뭔가 잘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꼭 실수를 해서 나무를 죽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시간 지나면 열린다 라는 생각으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는데 날씨도 선선하니 예초작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요 농장 식재하고 나서 한번 이제 식재한 뒤에 한 4월달이었나요? 5월달이었나요? 그때 한번 찍었고, 누가 나무는 잘 크냐 좀 보여달라 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해서 한번 찍어보는데, 솔직히 1년생 나무를 뭐 찍어서 뭘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이제 할 것은 이제 설이 올 때까지 이파리를 잘 지켜서 내년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뿐이죠. 지금 4두룩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3두룩 정도 남았는데 얼른 하고 또 다른 일 하러 갈 계획입니다. 수확이 끝나다 보니까 체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제 영상 올리는 것도 뜸하고 그러죠. 이제 뭐 특별히 뭐 보여줄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뭐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영상 찍기도 뭐하고 그래서 안 찍는 건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찍어서 올리려고 이제 마음은 먹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찍어서 올릴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